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들. 나도 모르는 사이 전신에 파고들어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의 경고. 한국인 사망 부동의 1위 암. 터지고 막히는 죽음의 이중주. 몸속 시한폭탄, 심뇌혈관 질환까지 숨통을 조여오는 질환의 늪에서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질병들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라. 내 몸을 살리는 특별한 수업,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오늘의 주제는 너 저기 저거잖아. 그 접선하잖아. 야, 어서 와라. 야, 이거 누구야? 어머. 그래. 너 저기 저거잖아. 어머. 그 접선하잖아. 야, 어서 와라. 야, 이거 누구야? 어머. 나 윤경이 아니야. 반가워. 안녕. 킁킁킁 노래하는 개그우먼 라 윤경이야. 야, 반가워. 아니 근데 팔색조 매력을 뽐내며 공중파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트로트 가수는 물론 리포터, MC, 연기자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개그맨 라윤경. 과연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주제 얘기하기 직전에 관련된 짧은 영상을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기 등장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한테 생긴 문제의 원인이 뭘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알아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됐나? 네, 원인 알아요. 잘 찾죠. 어두운 방 안. 잠에서 깬 여자는 제일 먼저 햇빛부터 차단하는데요. 평소 피부 관리가 철저하기로 소문난 그녀. 어우, 안마 커튼 저거 하고 자야지. 맞아. 수면 촬영 딱 좋아. 햇빛을 모두 차단한 후 오늘도 어김없이 거울 앞에 앉아 평소처럼 피부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피부가 뽀얗다.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피부 관리를 마치고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여자. 컴퓨터 모니터는 최대한 밝게. 밖에 화면이 빛은 또 어두워요. 차단하고 화면은 제일 밝게. 요즘 핸드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동영상 같은 거. 휴대전화 화면도 밝게, 다 밝게. 어우, 얼굴에 조명 때려놓은 것처럼. 이번에는 편하게 누워서 영상을 보려고 준비 중인데요. 근데 별로 특별할 건 없죠. 요즘 그렇죠. 젊은 친구들 다 이런 생활 하죠. 어느새 잠이 든 여자. 형광등은 물론 컴퓨터에 태블릿 PC까지 모두 켜놓은 채로 단잠에 빠져 있는데 동영상 보다 보면 또 졸리잖아요. 맞아. 아, 집에 있는 모든 걸 전자기기를 다 켜놨네. 저녁으로 먹은 치킨 꿈이라도 꾸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래? 어떡해. 분명 자기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잡티와 울긋불긋 피부를 뒤덮은 트러블. 근데 햇빛은 완전하게 차단을 그러게, 했는데 햇빛이 트러블 차단이 생긴 거야? 그렇다면 집에만 있던 여자의 피부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친구는 전혀 환기도 안 했죠. 집에서 그리고 움직임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나쁜 공기들 맞아. 그리고 또 세수를 안 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치킨 맥주 겁나게 시키더라고. 저거 먹으면 뾰루지 올라오거든. 정확한 정답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이에요. 어. 야외 자외선이 아니고 실내에서 맞닥뜨린 자외선 때문에 이런 피부 트러블이 나왔다는 거죠. 형광등, 조명,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LED에서 나오는 불빛에서도 충분히 자외선이나 피부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 거니까 주제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시작할게요. 네. 사계절 우리의 피부를 위협하는 자외선의 습격. 피부질환은 물론 피부암까지 일으키는 주범, 바로 자외선. 자외선이 포함된 햇빛, 일군 발암물질로 지적. 자외선이 피부를 공격한다. 전신의 1차 방어막, 피부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자외선이 과다 침투할 경우 피부세포 DNA 손상은 물론 독성물질 분비까지. 자외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암. 피부의 적 자외선.
지금 당장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켜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 심각하다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진짜. 나는 발암 물질이 햇빛이라는 게 난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 자외선은 자외선대로 우리한테 역습을 해오고. 그렇지. 실내에 들어오면 실내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 등이나 조명이나 그래, 이런 게 어떻게 우리를 사니, 우리? 역습하고.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냐고. 피부라는 게 우리막의 1차적인 방어막이에요. 외부와 나를 막아주는 되게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조직인데 이 피부에 가장 큰 손상을 주는 건 자외선. 자외선이다. 자외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왜 존재를 하겠어요? 네. 사실 적당량의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타민 D 같은 것도 합성이 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도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균 효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피부에 적당한 자극을 주고 또 너무 나쁜 균 같은 걸 살균하는 효과도 있어요. 잠깐 여기가 지금 햇빛이 있어요. 노출했어요. 뺐어요. 끝날까? 그렇지 않아요. 축척이 돼요. 축척이 돼요. 몸 안에 잠깐 쌓여요? 노출되는 순간만 손상을 입는 게 아니고 그 손상은 피부에서 계속 시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오랫동안 축척이 되고 누적이 되거든요. 머물러 맞아, 있어요 맞아. 그게. 살 타면 화끈거리는 게 오래가. 두 번째로는 DNA를 변형시킨다 그랬죠. 세포를 변형시켜서 각화세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두껍고. 심해지게 되면 깊은 주름이나 잔주름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머, 암으로도.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시광선 빨주노초파남보의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파장 영역대를 얘기하는 건데 파장에 따라 3개로 나뉘어요. A, B, C. 자외선 C는 우리 대기층에 거의 막혀서 거의 침투를 못해요. 네네. 얘네들은 파장이 짧으니까. 그래서 대기까지 오는 건 거의 A 아니면 A. B인데 자외선 B가 보통 일광화상을 유발을 해요. 빨개지는 거. 껍데기 느껴지고 막 이러는 거. 깊이는 못 들어가고 표피에만 들어가는데 에너지가 세니까 일광화상을 유발을 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자외선이 세다고 하는 건 자외선 B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자외선 A도 있잖아요. 얘는 파장이 길어서 계절이랑 상관없이 날씨랑 상관없이 구름이 있고 비가 와도 계속 투과해서 내 몸으로 도달할 수 있는 애는 사실 자외선 A예요. 그러니까 A가 무서운 거예요? B가 무서운 거예요? 둘 다 무서워요.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표피 손상을 많이 일으키고 자외선 A는 깊이 들어와서 진피층에서 색소 질환을 주로 많이 유발하는데요. 둘 다 피부암의 원인인 거고 둘 다 결국은 피부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둘 중에 뭐만 차단해야겠다가 아니고 둘 다 차단해야 돼요. 우리가 VCR 보면서 하나씩 또 찾아주면서 요거 고치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스트레칭 하면서 일어나시네요. 그래도 뭘 열심히 하네 집에서. 저기 아침엔 얼굴치기. 항상 저렇게. 아이고 더 진해졌네 더 진해졌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진짜 욕실 거울 보기 싫지. 왜 이렇게 진해지냐? 얘네들은 진짜 푹 자면 좀 옅어져야 되는데 푹 자도 진해지고 날이 밝아도 진해지고 깜깜해도 진해지고 이거 언제 없어질래나 이게. 세면대 위에 있는 형광등은 왜 이렇게 밝은 거야? 그래갖고 제 잡티가 다 보여요. 그래서 눈 옆에 잡티, 점이 어디가 더 생겼네, 뭐가 했네, 모공이 더 늘어졌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사실 조금 속상합니다.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관리를 잘못했나 싶어서 조금 더 부지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냥 눈이 팅팅해가지고 그냥 누룩 띄운 것도 아니고 이거 아침마다 짜증나네 거울 보기가 그냥. 이건 또 뭐니? 저 피부에 탄력을 준다 그래가지고. 할 건 다 하네. 제가 피부관리학과 나왔거든요. 이 말하면 창피해서 제가 사실 안 하는데 피부관리학과 1기 졸업생이에요. 대학에서 그것도. 그래? 아 그래서 확실히 또 다르구나. 저렇게 닦아야 돼? 아침부터 삼중세안. 아침부터 3주? 지킬 수 있는 것들은 꼭 지키자. 그게 바로
세안이에요. 그걸로 해서 한번 닦아주고 아까 뭐 기계 요새는 기계로 하는데 옛날에 손으로 제가 다 했어요. 혼자서. 팩 성분이 있는 비누가 있어요. 비누 세안 해주고 올라가. 저거 봐 때려. 저 때리는 거 봐라. 딱이 100번. 사실은요. 이게 또 저희 신랑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신랑이 그렇게 늦둥이를 낳자고. 첫애 낳았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근데 둘째 낳고 나서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이 낳을 때 이제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기미도 되게 많이 올라오게 맞아요. 되고 색소 질환도 많고 저는 탄력도 넷을 떨어지고. 갖다 연달아 놨더니 계속 진해지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막 편편사마귀 같은 것도 많이 번지고 임신 중에 좀 여러 가지 피부 고민들이 생기죠.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요즘 얼굴이 더 땡기는 것 같네. 스킨 로션하고 톡하게 좀 먹어. 선크림 바르면 얼굴이 그냥 미끄덩거려가지고 나갈 때 발라야겠다. 이거는 지금도 안 바르고 그래서 그냥 집어 넣으신 거네요. 나갈 때 바르려고요. 집에 미끄덩거리니까. 있을 때도 저거 선크림 바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무래도 오늘은 아우 냄새 좋다. 두부하고 톳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니까 이거 먹고 야, 진짜 건강식이네. 과일도 밥이 없어. 적당하고. 밥이 완전 없어. 지금 좋다. 탄수화물이 없어. 잘 먹겠습니다. 근데 맛있겠다. 어독. 끈적끈적한 그 성분 있죠? 그게 피부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수분을 쫙 끌어당겨서 내 피부 안에 가두는 거지. 그래서 미역애들 탱글탱글한 것처럼 제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나가야 되니까 선크림 좀 바를까? 마스크를 하고 이만큼만. 마스크가 웬만한 데는 가려지니까 여기만 바르면 되겠네. 눈만. 김이 있는 데만 잘 발라줘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이제 마스크로 싹 가리면 여기는 안 보이겠지? 모자까지 딱 써주면 어머나! 웬 촌사람. 단일화를 역하게 딱 좋겠네. 가보자. 아니 마스크하고 위에만 바르는구나. 어차피 마스크가 가려주니까. 사실 원칙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성인 남성 얼굴에는 하루에 한 번에 바르는 양이 900mg, 여성은 얼굴이 좀 더 작으니까 800mg. 이게 동전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 그죠? 많다. 엄청 많이 바르네요. 많은 거네요. 800mg면?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요, 자는 시간 7시간을 빼고 17시간 동안 발라봤을 때 대충 이제 조금 과하게 계산을 했지만 하루에 여성은 13,600mg을 발라야 되고요. 남성은 15,300mg을 발라야 돼요. 잠깐만, 그게 어느 정도 양이야? 나 몰라. 진짜 양이 가늠이 안 돼요. 몸까지 바르는 하루 동안 발라야 하는 양을 그 제가 한 통 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말도 안 돼. 아 소주 한 잔을 다. 이거 머랭 쿠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바르시라는 게 아니고요. 더 바르는 거. 몸 전체에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더 발라야 하잖아요. 저거 페인트 붓으로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얼굴에만 바르는 아까 500원짜리 동전 얘기했을 때가 양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는 다 못 발라요. 하루에잖아, 여러 하루에. 번더 하루 발라요. 동안. 그래도 저걸 어떻게 하루에 다 발라?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어쨌건 귀찮게 발랐지만 효과는 없었던 거예요. 엄마! 엄마 일찍 왔네? 완두콩 많이 자랐네. 많이 자랐지. 엄마.
예쁘게 잘했지? 상관없나? 피부과 좀 가서 미리 이것 좀 또 레이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엄마도 갈래? 그래, 시간 날 때 어디 가야지. 엄마는 피부 잡티 하나도 없고. 엄마가 너무 더 이뻐. 이쁘다 얘. 아, 피부가 원래 좋으시네. 어떻게 되세요? 제 나이 77살인데요. 77세. 환장하네. 나보다 더 젊네. 나보다 더 젊네. 우리 할머니들 다 90세셔. 근데 저렇게 피부가 예뻐. 집안 자체가 좋으시구나, 원래. 그래, 피부는 니네 타고나야 돼. 집안에 타고난 피부다. 전철을 혹가다 한 번씩 타고 다니걸랑요. 그 잡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잡는 거예요, 한 번은. 왜 경로 우대증을 갖고 찍느냐고, 남의 거 빌려서 하지 않냐고 이래가면서 잡아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잡혔잖아. 그러면서 자랑하시죠. 뿌듯해하시네. 선크림 바르고 왔어? 오늘? 발랐어. 엄마 마스크 안 한대. 여기 위에 다 발랐어. 여기 이렇게. 마스크는 어차피 마스크 딱 하면 여기는 햇빛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햇빛이 가렸지. 강해가지고 발라야 돼. 그치. 엄마가 그래도 발라야 돼. 딱 엄마가 얘기했어. 말씀해 주시네. 발라야 돼. 피부도 재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상처 맞아요. 나도 그렇죠. 이걸로 네네네. 끝이 아니고 세포가 새로 이렇게 바뀌는 재생 주기가 28일, 4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주기에 맞춰서 재생이 새로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재생이 되는 시기에는 더 이상 손상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이걸 막아줘야지 재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근데 계속 자외선을 하면 손상된 세포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엄마 좀 쉬었다 하자, 이제. 아우, 물 좀 먹고 하자. 그래. 피부에 좋은 물 대령이요. 아, 요새 피부가 그렇게 가렵다? 너 요즘 태닝 그저 하니? 태닝? 뭐라 여러 번 하다가 그때 내가 막 간지럽다 그랬잖아. 태닝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많이 발라도 안 좋은가? 아니, 살이 자꾸 처지니까 이뻐 보이려고, 건강해 보이려고 한 거지. 아 젊었을 때는 그 형광동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태닝 많이 했지. 태닝 해보신 분, 뭐 야외에서 하건 실내에서 하건 다 해보셨네요. 저는 기계 하고 태닝 나서 마음에 기계 드셨어요? 태닝.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조금 여기 가려웠어요. 이게 등 쪽. 가렵죠. 예, 건조하고. 예. 사실 태닝을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맞아요. 10회 끊으면요. 주인 잘 알면 2번 더 해줘. 우리가 이제 미용 목적을 위해서 하는 태닝이나 이런 아트 같은 것들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고 과하지 않게 내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로만 노출을 시켜야 되지 미용 목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피부가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저렇게 변했어요 하잖아요.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진 한 장 볼게요. 뭐야? 다치신 거예요? 얼굴이 강화. 한쪽 이상해. 28년 동안 트럭을 운전하셨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운전하니까 28년 동안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한쪽만 잘 생겼는 그렇죠. 거야. 이쪽만 햇빛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얼굴은 이런데 광노화가 된 얼굴은 피부 자체를 세포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가죽처럼 굉장히 질기고 단단하게 이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아구 가죽 같아. 코끼리 피부 같아, 맞아, 코끼리. 맞아. 어머. 너무 무섭다. 이 두 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얼굴 똑같이 같은 생겼어. 사람 아니에요? 이 같은 여기 사람? 50대, 70대. 메이크업 전후? 사실 이분들은 쌍둥이인 거예요.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얼굴 거죠. 형태나 이런 건 비슷하잖아. 그런데 닮았잖아. 한 분은 아마 수녀님인가 그러셔서 이제 거의 햇빛에 대한 노출이 없으셨고요. 한 분은 이렇게 밖에서 밭일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햇빛에 노출이 좀 달라도 많았던 너무 거죠. 다르다. 같은 나이잖아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근데 대충 비교를 해봤을 때 주당 한 10시간 정도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이 됐다고 해요. 이러면서 피부 차이 변화가 생겨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11년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태어났는데 10살, 12살 정도 더 많아 보이는 얼굴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자외선 때문이라고. 아니,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똑같은 나이인데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피부를 갖고 계신 분은
막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관리 안 했으니까. 쌍둥이를 볼 때마다. 나도 원래 저런 얼굴이야. 아니 근데 내 결국엔 얼굴이 저래. 타고나는 것도 아니네요. 저 집에 가면요 남편 바가지를 장난하게 긁는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당신이 잘못 근데 누구 이럴 탓할 수도 거 있어. 없어. 네? 본인이 관리를 안 했다는 맞아요. 거지 뭐. 근데 윤경 학생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피부는 타고나는 거야. 후천적으로 해도 안 돼. 타고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고생했네, 엄마 고생했어. 너도 고생 많았어. 응. 집이 벌써 더운 것 같아. 에어컨 좀 틀까? 엄마 좀 씻을게. 야 엄마는 오시자마자 세안하시고 손 씻으시는데 바람이 안 나오지. 어머님의 윤경이는 세안이 그냥 바로 포인트죠. 에어컨 앞에서 그냥 땀 말리는구나.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네. 더위가 확 가시네. 또 저렇게 말리면 안 씻어요. 자기 그렇지. 다 말랐다. 아니 꾸덕꾸덕하니까. 아니 엄마가 욕실에 잠깐 씻을 동안 나는 말리고 씻으면 엄마 이 커피 한 잔에 케이크 예술이야. 피곤할 때 그거 딱 먹어주면 피곤이 싹 풀려. 쌉쌀한 커피에 이 초코 케이크 한 입 착. 행복해. 바로 나온다니까. 먹어봐, 진짜야. 당 떨어졌을 때 한 번씩 먹어줘야지. 그럼. 이 간식거리는 좀 줄이고. 많이 안 먹었어, 엄마. 조금 먹는 거야. 어쩌다가 당 떨어질 때 한 번. 요새처럼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력이 없다 뭐 이럴 때 조금 먹는 거야. 핑계. 먹어봐. 진짜. 케이크랑 커피 같은 거 먹으니까는 위험이 있지. 아니 위험이. 그러니까 피부 안 좋은 거야.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또 위험이 돋은 것 같아. 막 속 쓰려. 속 쓰려. 요즘. 아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건강검진 받았는데 위험이 있대. 위험은 있는데 그게 싹 이렇게 깨끗하게 낫진 않네. 아 그래서 또 해조류를 드시는 게 있군요. 위에 좋으니까. 내가 위험 이번에 나왔어. 위염이랑 사실 기미잡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가끔 내가 비정상적으로 색소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부 장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간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몇 가지 질병들이 있을 때 멜라닌 색소가 과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 안 좋으신 분들이 얼굴이 까맣구나. 네, 황달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색소 자체가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위염 때문에 색소가 올라온 건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윤경 씨도 요즘 계속 이런 게 고민이 된다고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걸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외선을 포함한 햇빛이 WHO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무서운 암이 흑색종이거든요. 흑색종. 네, 지구 오존층량이 10%, 오존량이 10% 감소를 하게 되면 자외선이 증가하면서 흑색종으로 인한 이 피부암 환자가 1년에 4,500여 건 정도 증가를 할 거라고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오존층은 근데 실제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피부암 전체도 아니고 그중에 치명률이 가장 높은 흑색종 환자만도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암 1기는 괜찮다 그러잖아요. 초기에 뭐 전조수상 같은 게 전조수상. 나타나면 바로바로 좀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증상이 딱히 없어요. 증상이 딱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병변이 보이면 그 병변도 사실 처음에 진짜 초기에 발견할 땐 그냥 점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 원래 점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그냥 동그랗게 예쁘게 있는 점들은 괜찮은데 대부분 이런 악성 병변들은요. 일단 크기가 빠르게 커지고요. 모양이 이렇게 균등하게 커지지 않고 비대칭적이고 같은 점 안에도 색깔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진하고 뭐 갈색이고 붉은색 이런 게 좀 섞여 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피부 표면에 그냥 1mm 정도만 침투를 한다고 해도 다른 장기로 전이될 확률이 굉장히 증가하고요.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무서워요.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이에요.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피부암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감별해서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종이네요. 너무 무섭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무서운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특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고 심화 있는 내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외선이 불러오는 치명적인 질병. 자외선으로 인한 일광 화상은 물론 사망에 이르는
악성 흑색종까지. 조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 90% 이상. 피부가 보내는 암의 신호를 잡아라. 갑자기 없던 점이 생겼거나 모양이 비대칭이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또한 전 부위가 따갑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주홍진입니다. 아니 저 피부과 선생은 늙지 않을 것 같아. 야, 피부 좋으신 거 봐.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피부가 좋은 미인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기 선우용요. 안녕하세요. 이엉이에요. 아니 난 저거 같아. 양귀비. 양귀비 같잖아. 제가 소개할 인물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정답인데 다른 분. 코가 높아? 클레오파트라. 정답입니다. 동서양의 가장 미인의 대표적인. 클레오파트라가 피부가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동서양의 미인하면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가 맞습니다.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인이라 하면 이 피부가 좋아야 되니까 그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 맞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피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나 보죠? 네, 맞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사는 이집트는 뜨거운 태양과 더운 기후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랬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피부를 가꾸는 데 노력을 썼는데요. 네. 특히 목욕을 매우 즐겼다고 해요. 무슨 목욕이요? 그래서 피부를 위해서 목욕을 할 때 아주 특별한 재료를 썼다고 하는데요. 나일 강물 아니었을까요? 나일 강물? 염소젓인가? 네, 약간 낙타젓 아니야? 나 맞췄나 본데? 네, 정답은 네. 바로 정답은 네. 우유입니다.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로 목욕을 했대요? 네, 클레오파트라님이 우유 목욕을 정말 즐겨해서 특별히 장기간 외출을 떠날 때는 당나귀를 1000마리 이상 직접 데리고 다녔다고도 해요. 당나귀 젖을 짜서 그 우유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우유가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무슨 그런 성분 같은 게 있나요? 네. 우유 안에는 락틱 액시드, 그 젖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각질 세포 재생 주기를 좀 빠르게 해서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유로 해야겠네, 우유. 근데 저희가 피부 고민이 사실은 우리 저기 오늘 전학생 친구도 저기 막 되게 많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피부 고민이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와요. 그래요? 여성 호르몬은 이제 호르몬 변화가 되게 급격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남자보다 무조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촬영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 누구야? 네, 첫 번째로 라윤경님. 근데 괜찮은데요? 생각보다는 괜찮으시죠? 그래도 이제 잡티가 여러 군데 이렇게 분포돼 있는 게 보이시고 눈 주위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눈지가 조금 색소 침착이 이 아래로 엄청 심하네요. 특히 양 볼 쪽에 기미가 조금 있으신데 이제 우측이 조금 더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제가 타이거 마스크처럼 메이크업 벗기면 호랑이처럼 이렇게 기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사납게. 갑자기 햇빛을 많이 받거나 그때 라윤경님처럼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시거나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피부에 색소 침착을 만들어서 없던 기미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여성 호르몬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심해진 우리 심해진 친구다. 네, 심혜진님은 사실 코 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일단은 모공이 조금 넓어 보이실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빨간 점이 박혀 있거든요. 확대를 해서 보면 그게 바로 피지예요.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파괴가 되니까 늘어나는 것 때문에 모공이 커질 수도 있지만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10대, 20대부터 모공이 넓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부 타입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건성 피부보다 지성 피부가 상대적으로 모공이 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저는 집에서 코끼를 맨날 이렇게 짜거든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또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어릴 때 그랬어. 그래서 코에 모공이 넓어진 거야. 코를 짰구나. 맞아요. 왜냐면 심혜주님이 다른 부위가 모공이 별로 안 넓어요. 아니, 코만 어릴 때 맨날 짰어. 남들이 코피지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다고 해서 따라하신 거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근데 그게 검증된 방법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하는 게 좋으세요. 최란님. 눈 밑에가 엄청 많네. 사실 최란 학생님은 홍조가 있으세요. 홍조가 있으세요. 나 홍조 있어요. 최란 학생님은 약간 백인 피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하얘요. 네, 햇빛을 보면 다른 분들은 까매지는데 최란님은 저는 빨개졌다가 빨개져요. 다시 하얘지실 거예요. 대신에 화상도 잘 입어요. 맞아. 네.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비법을 갖고 피부 관리를 했는지 제가 한번 재밌는 퀴즈를 준비해 봤어요. 조선시대 궁녀들은 잠을 잘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앉아서 자지 않았을까? 앉아서. 다리가 퉁퉁 부을 것 같아요. 맞다. 다리는 치마를 가리잖아. 그러면 선생님 자세가 아닌가요? 네, 힌트. 우리가 잠을 잘 때 뭔가를 입잖아요. 뭔가를 덮고. 그거와 연관돼 있어요. 아, 빨가벗고 잔다. 정답. 정말? 똘똘 싸매고 옷 많이 입고 자서 내가 피부가 이런가 봐. 이제 신경과학 전문가인 옥스퍼드 대학의 러셀 포스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몸 수면을 하면 더 깊숙이 숙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알몸 수면을 하면 네네. 체온이 약간 낮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체온이 낮은 걸 우리 뇌에서는 지금 잠을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애가 어려가지고 몇 번을 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뭐가 나요. 맞아요. 숙면이 확실히 이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특별 수업 잘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되찾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등생이 또 본인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우등생의 모습 준비했거든요. 함께 볼게요. 피부 우등생 궁금하다 진짜. 남다른 실루엣. 혹시 오늘의 우등생은 여배우? 어머, 피부에 광 나는 것 같아 벌써. 장밋빛 붉은 입술에 화사한 피부까지 생기가 넘칩니다. 어린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게. 20대인가 봐. 무결점 광채 피부 여신의 등장.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동안 피부미 김영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어려워 보이시는데 오늘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46이고요. 정말요? 네. 46살. 와, 진짜네. 동안 피부 미인 나이 인증.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피부 측정을 통해 우등생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봤는데요. 결과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네네. 다양한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모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진 않지만 중요한 게 이제 친구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모공은 훨씬 더 적게 나와요. 보통 스코어보다 한 25%는 적게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름인데요. 많은 분들 제일 주름 걱정하시면 주름도 전체 평균 전체 점수에 비해서 이것도 한 25% 정도는 낮게 나와요. 완전 어리다. 그다음에 아까 모공이 왜 적게 나오는지 보면 피지량이 적어요. 피지량이 적어서 아마 모공이 더 적게 나오는 이거야. 더 좋은 거죠. 이럴 수 그래서. 있구나 그래서 피부가.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게 피부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밝은 피부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확 높네. 진짜 지금 너무 좋겠다. 46 시신이신데 이 정도면 한 30대 중반이라고도 믿을 것 같아요. 한 30대 중반이라고도 믿을 것 같아요. 30대 중반?
와, 10살을 10살 어려진 거죠. 아, 근데 우등생이 고생을 했다고요, 피부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아기 보느라 잠도 못 자고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도 잠이 되게 중요해요. 피부 세포도 재생을 하려면 충분히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정말 누구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두렵고 계속 이렇게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모든 게 다 세상이 싫어지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그렇다면 피부 미인으로 환골탈태한 우등생의 비법은? 95, 96, 97, 98, 99, 100, 101, 102.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장사하나? 끝도 없이 펼쳐지는 모자들이 거실을 꽉 채웁니다. 100개가 넘어, 모자가. 제가 되게 건성 피부기도 하고 자외선에 되게 예민해요. 잡티가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모자를 하나 두 개 사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됐어요. 엄청난데? 가지가지 정말. 다양한 모자들 중 자외선 차단에 좋은 추천 아이템은?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데님질 보면은 청이 밀도가 높아서 자외선을 되게 차단을 되게 잘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보이죠? 완벽 차단. 옷감의 밀도가 높을수록 차단이 높고요. 기능성 의류가 아니라고 하면 얇은 옷들은 사실 투과해요. 그런 게 없이 패션 모자를 쓸 거라면 패브릭이 이렇게 두꺼운 거. 두꺼운 거. 네.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는 자외선 차단을 이렇게 다 막아주잖아요. 아무래도 챙이 넓으니까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 쓰셔도 넓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되게 완벽하게 보호되고 깊이 쓰니까 자외선이 다 차단이 돼요. 저런 햇을 쓰실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은 거죠. 워낙 이제 조직이 엉기기 때문에 성겨서. 역시 우등생다운 포스. 그렇다면 자외선이 강한 날 외출 시 피해야 할 모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통 캡모자 많이 쓰시는데요. 저희 두피도 피부와 같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머리카락도 상하고 많이 타고 잡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실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피는 보호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두피도 피부라서 자외선이 변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차단은 하되 중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외선이 가장 노화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밖에 있을 때는 꼭 모자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핑크색. 아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그녀. 좋겠다. 너는 무슨 색 할 거야? 나는 이 파란색 별다리 공으로 하겠어. 와. 짠, 완성. 예! 이쁘다. 엄마도 이거 봐. 예스!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외선 팔찌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아이랑 되게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명 알 보이시죠? 자외선이 강해지면 색깔이 더 점점 진하게 변하는데 이것만 보고도 오늘 자외선이 강하니까 야외 활동을 좀 피하시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시거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기도 좋고.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확인시켜드린다 그랬죠? 한번 보세요. 진짜 변할까? 그런 게 있어? 이거 보세요. 하얀색이었는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이게 햇빛이 더 강해지면 더 진한 색으로 변한대요. 핑크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네. 피부엔 역시 스트레스 없는 일상이 좋겠죠.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우등생. 이번엔 어떤 놀라운 피부 비법을 알려줄지 더욱 기대가 되는 그때. 저 뭐야? 무언가를 집어든 그녀. 의문의 도구를 사용해 얼굴부터 전신까지 지압하듯 가볍게 문질러주는데요. 제가 쓰는 괄사 마사지 기구인데요.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림프구를 되게 맑게 하고 기와 혈액 균형을 맞춰서 붓기도 빠지고 이렇게 혈색이 좋아지기 때문에 맑은 피부로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거 그래? 없으면은
마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전 국민이 집에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다고요? 과연 전 국민 소장템의 정체는? 아, 나무 주걱. 짠! 이렇게 주걱이에요. 주걱으로 마사지가 가능해요? 네, 그럼요. 실제로 갈사 마사지기는 주걱 모양으로 생긴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나무 재질로 된 거는 피부에 자극도 없고 피부가 엄청 시원해져서 붓기도 빠지고 이런 턱선 라인이 살아요. 먼저 턱에서 귀 밑까지 끌어올리듯 도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콧볼에서 광대뼈를 지나 귀 위로 쭉 올려주세요. 다음은 턱 아래에서 V자를 그리며 귀 위로 쓸어 올렸다가 뒷목으로 쓸어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마는 위로, 눈 아래는 눈꼬리 방향으로 살살 부드럽게 긁어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림프 순환을 촉진해주고요. 사실 저게 일반 마사지보다 좀 더 오돌토돌하잖아요. 근막을 자극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근육 뭉친 거 풀어주는데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주걱으로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식사 시간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그녀. 뭐야, 저거? 이번에 호박 전환하는데? 호박이잖아, 저거. 지금 저 애호박으로 롤을 만들 건데요. 애호박 롤? 애호박이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피부에 되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아서 기미, 주근깨, 미백에 되게 좋아요. 아, 그래? 길게 썬 애호박을 팬에 굽고 저렇게 예쁘게 해서. 달걀, 오이, 당근 등 기호에 따라 준비한 속재료를 애호박에 돌돌 말아주면 애호박롤 완성. 요리가 탄생되네. 이야. 피부에 좋은 건강밥상 완성입니다. 우리 컬러푸드라고 해서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이게 피부에 좋은 파이토케미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진짜 식단이에요. 그래요? 식탁이 너무 화려하네요. 알록달록. 그 색깔은 너무 예쁜데? 미나라 밥 먹자. 와, 배고프지? 응, 빨리 밥 먹자. 잠깐만. 못 뿌리는 거잖아, 못 뿌리는 거. 저걸 알아야 돼. 카레가루 같은 거. 저 색깔도 좋다. 방금 뿌리신 게 뭐예요? 화이트 토마토 가루인데요. 네? 화이트 토마토? 화이트 토마토? 아니, 화이트 토마토가 있어? 전혀 나도 처음이야. 야, 나도 처음이야. 제가 아기 낳고 되게 김이랑 잡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김이나 잡티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제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먹을 때마다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따로 이렇게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우등생의 피부 고민에 도움을 준 화이트 토마토. 건강한 피부를 위해 화이트 토마토로 챙기는 영양 만점 식사 시간. 한마디로 맛있다. 좋아, 최고. 잘 먹었습니다. 저것도 토마토 아니겠어요? 저것도 토마토, 그 화이트 토마토. 식사 후 화이트 토마토로 마무리.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언제든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속도 편안해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겠다. 너무 비교가 된다. 피부 때문에 사람이 젊어 보이네요. 병원에서도 원래 나이대보다 훨씬 더 30대 중반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 들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실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보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려 보이는지 한번 화면빨인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나나나. 어머, 애기 같아. 여고생 아니에요? 여고생? 한때 와장창 무너진 피부 때문에 절망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근데 지금은 피부 동안미인으로 거듭난 김영래라고 합니다.
아니 행동거지도 진짜 소녀소녀하고 그러게. 피부가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게 달라지나 봐요. 제일 심각했던 건 그러면은 그때 고민했을 때 제일 이게 너무너무 심각했다. 제가 이렇게 하얀 피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백이랑 뭐 잡티 제거 이런 게 가장 고민이 많죠. 제일 색소 침착 이런 게 제일 고민이 많았었겠네요. 이런 톤 거. 자체가 어둡고 칙칙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니? 그런 얼굴이 안 좋은 거죠. 그거 먹은 거 뭐예요? 먹은 거. 먹은 거. 제가 이 피부 고민들을 다 해결해주고 동안 피부로 만들어준 비결은 바로 화이트 토마토입니다. 화이트 토마토. 난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위랑 장이 좀 안 좋은 편이어서 그게 그러면 피부 트러블로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더 칙칙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화이트 토마토가 뭔가? 진짜 흰 거야?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너무 신기해. 어머, 야 이런 토마토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나도 얘처럼 피부 하였으면 좋겠다. 유전자 조작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중동에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이제 천연 식품이에요. 대박이다. 네, 개량 품종 아니고요. 실제 이제 자연 품종이에요. 새로운 종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종이구나. 이게 화이트 토마토는 크리스탈 토마토라고도 하거든요. 진짜 크리스탈 같죠? 얼마나 투명하고 예쁘면 크리스탈 토마토. 우리 빨간 토마토랑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특별한 성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제가 아까 자외선 설명할 때 자외선은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A와 B가 있다. 자외선 A, B 모두 중요하고 모두 차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식물들도요. 자외선이나 외부 해충 이렇게 외부에 있는 나쁜 유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렇죠. 스스로. 그게 천연 색소예요. 아까 제가 컬러푸드 우등생이 먹는 거 좋아라고 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 이 천연 식물 색소 파이토케미컬 중에서도 카르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카르티노이드. 네. 화이트 토마토에만 특별한 성분은 이 카르티노이드가 무색 카르티노이드가 있어요. 그럼 색이 없는. 그 성분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하얘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컬러푸드 막 얘기했지만 얘가 무색인 건 그 전구체. 전구체인 무색 카르티노이드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 역할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역할을 품고 있는 거군요. 왜 그러냐면 이 무색 카르티노이드 중에서도 포인트로 봐야 되는 피토엔이나 피토플루엔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그래요. 되게 생소하죠?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피부나 내부 조직, 혈액 같은 데에서 이렇게 축적이 돼서 발견이 되는 성분인데요. 근데 체내에서 스스로 이게 생성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음식 같은 걸 통해서만 보충이 가능한 성분이에요.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야만 된다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이 칙칙한 피부를 저 화이트 토마토를 먹으면 미백, 그러니까 하얗게 될 수 있다는 건지 난 그게 가장 궁금해.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이랑 미백에 되게 좋은 효과를 봤었거든요. 근데 자외선 차단하고 미백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먹는 토마토를 먹으면서 그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는 거죠. 그렇다. 피토엔이랑 피토플루엔이 모두 자외선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색소의 형성 자체를 조금 피할 수가 있겠죠. 제가 설명드린 피토엔이랑 피토플루엔이 라이코펜의 전구체예요. 그래서 다른 카르티노이드 종류에 비해서 이 자외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라이코펜보다 400배의 효과를 해요. 완전 400배? 400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일반 토마토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진 않아요. 사실 피토엔이나 피토플루엔이라고 하는 성분은 웬만한 과일에서는 다 검출은 되는데 양이 미미한 양이 거죠. 근데 함량이 높은 게 포인트. 그렇구나.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이게? 아까 나이가 들면 피부가 되게 칙칙해지고 윤기도 좀 떨어진다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루에 5mg의 이 피토엔과 피토플루엔을 함유한 캡슐을 12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대상자의 82%가 미백 개선 효과를 봤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82%가? 그거 꽤 높은 거네요. 우리 우등생이 계속 먹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정말 내가 미백이 효과가 있네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먹은 게 한 3달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알아봐 주더라고요. 옛날 피부로 돌아온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너무 좋았죠. 남편이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야. 왜냐면 남편이 제일 모르거든. 근데 이 효과가요, 피토엔이나 피토플로엔이 풍부한 토마토를 분말 형태로 섭취를 했을 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자극을 20%나 감소시켰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바르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먹는 걸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중으로 해봐봐. 이중으로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 네, 화이트 토마토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4주 동안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음료를 섭취를 했을 때 혈중의 농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피토플로엔 65%, 피토에는 76%나 이제 그 함량이 증가했다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건데 빨리 맛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눠 먹자 같이. 우리도 이뻐져야 되거든. 토마토인데 거기다가 식초를 살짝 뿌린 기분이야. 시원하게 주스를 한 잔 딱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저 혹시 이 화이트 토마토 먹을 때 주의사항 따로 없을까요?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우리가 좀 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이트 토마토도 토마토죠. 토마토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250mg 정도 드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수업 듣고 어땠어?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곧 여름이니까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될 때잖아요. 우리 모두 전부 다 화이트 토마토 많이 먹고 자외선 차단해서 예쁜 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나 사실은 피부 관리학과 나왔잖아. 피부에 대해선 자신 있었거든. 그렇지. 근데 내가 헛똑똑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장수고 친구들한테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우등생처럼 나도 열심히 먹고 바르고 꾸준하게 생활해서 피부 미백 미인으로 태어날 거야. 아우, 좋았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심히 걱정되는데? 내 몸인데 왜 내 뜻대로 더 이상 되지 않을까? 당이 단백질, 지질 이런 성분들을 만나면 딱 붙어서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독소 중에서도 왕, 당독소. 심각하네. 그러면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무서워. 와. 더 쉬운 동안 피부 갖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무젓가락을 세로로 물고 입술을 모아서 쭉 내밀어 주는데요. 입을 모은 상태에서 입 모양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치아를 쓰지 말고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제가 주름 하나 없는 비법이에요. 채널 A